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8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신문 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조선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어제는 정말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져서 멘붕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조국 장관의 그 사임보다 설리 소식이 훨씬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은 목숨이 생명이 걸려 있는 일인데다가 저는 그 설리가 우리 큰 딸하고 동갑이거든요. 그 제가 좀 약간 딸같이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리가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되게 과도하게 괜히 화를 내면서 왜 이 난리들이야 언론이 막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딱 그 일본에서 돌아오는 날 이제 그 공항에서 할 일이 되게 없어가지고 핸드폰을 계속 봤거든요. 근데 그 설리의 어떤 사진을 가지고 하는 그런 그 기사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을 때죠. 그걸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막 이게 사진들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속 아니 이제 그 기사들에 계속 하는 말은 일종의 설리가 관종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얘가 계속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얘는 계속 이상하게 이런 사진을 올리거나 노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계속 이렇게 해서 욕을 먹고 있어 하는데 그 기사는 그런 식으로 써 있는데 사실 그 기사가 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예 기사를 쓰지 말든가 계속 그렇게 기사를 써서 그리고 특히 특정 몇 개의 사이트들이 정말 많이 그런 그 연예인을 팔아먹는 연예인의 그 어떤 실수한 사진이라든가 또는 뭐 의도를 가지고 했던 사진이라도 계속 논란이다라고 하면서 그 논란을 팔아먹는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 거짓말처럼 딱 그 전날 그런 보도를 보면서 이제 한번 설리를 가지고 보고서 써야 된다. 설리만 가지고 해도 너무한다. 이런 왜냐하면 너무 많이 그런 보도들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좀 제가 그런 걸 계속 회피한 건 민원연이 그 성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나 저희도 많은 공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항상 뒷전에 밀려 있었던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이거를 한 번은 해야 돼. 이게 이제 연예인이니까 연예인은 괜찮아. 연예인 인권은 다른 사람의 인권보다는 연예인은 이런 식으로 막 회자되고 욕하고 갖고 놀아도 괜찮아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고 특히 기자들 사이에서 많고 연예인을 그렇게 소비하는 것은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좀 회피하고 그날도 그걸 보면서 이거 한번 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제 저는 집에 들어가서 알았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딸이 얘기를 해서 이제 한 6시쯤에 일찍 들어갔어요. 저걸 끝내고. 아무튼 속이 상했고요. 사실 저는 보도는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보도는 보지 않았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 친구들한테 아직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 논평을 빨리 이제 보도를 보지 않더라도 어떤 보도가 나올지 뻔히 알기 때문에 경고하는 논평을 빨리 쓰자라고 이제 부탁을 했고요. 근데 논평을 발표를 우리가 좀 했잖아요. 발표하고 나서도 우리 딸이 계속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상한 기사들.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논평과 전혀 상관없이 더 이상한 보도는 훨씬 더 많이 우리 논평 이후에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총체적 난국이에요. 진짜 이 조국 장관 관련해서도 언론이 얼마나 정말 나쁘고 후지고 못됐고 그런지 우리가 봤지만은 이 설리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설리 관련해서는 논평부터 그냥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뭐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얘기를 해봅시다. 네. 어제 그 설리 씨의 이제 본명은 최진리인데요. 이 최진리 씨의 사망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최진리 씨의 명복을 빌고요. 그런데 이제 한창 그 조국 장관 사임 때문에 엄청 저희가 혼란스러웠었는데 그러다가 몇 시간 뒤에 이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민원련 안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엄청 막 다들 놀랐어요. 이 소식 자체에 대해서도 놀랐고, 네, 소식이 근데 전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시민들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는데 이 소식이 딱 들리자마자 다들 뭔가 너무 많은 이런 같은 일을 겪어왔다 보니까 그렇죠. 다들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딱 촉을 세우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턴분들이랑 저희 이제 활동가들이 다 정말 이 소식이 딱 나오고 분명히 이런 나쁜 기사가 있을 것이란 그런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다들 이제 캡처를 떠놓거나 아니면 바로바로 이거를 다 저장을 해둬가지고 이건 빨리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썼는데요. 사안을 더 길게 사실 설명할 것도 없이 이걸 들으시는 미탈 청취자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나쁜 보도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데 언론사들만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설리의 경우에는 아역 배우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크다가 갑자기 아이돌의 길을 걸으니까 또 아이돌의 길을 갑자기 걷는다고 또 막 엄청난 그 세간의 비난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왜 갑자기? 난 그런 걸 왜 저도 비판하는지 이걸 모르겠어. 왜 비판하는지 네. 모르겠어요. 사실 네. 연예인이라는 거는 그냥 대중의 사랑을 받는 직업이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인데 그런 여러 가지 분류 중에 하나인 걸 그걸 왜 연기자가 왜 아이돌을 하느냐 그런 문제 인식. 그런데 또 제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남자 아이돌이나 남자 배우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만큼까지의 어떤 그 비난을 받았었나? 라고 생각해보면 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설리의 경우에는 아이돌로 데뷔를 데뷔를 했는데 살이 쪘다고 또 엄청난 그거 받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웃긴 게 흔히 여자 아이돌 하면 마르고 날씬하고 막 가볍고 이런 것들만 우리 눈앞에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그 FX라는 그룹의 1집 초기에는 다 말을 났는데 설리만 통통 난 진짜 통통하다고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러니까 1집 때문에 언제예요? 라차타라고 그 맨 처음 그 나왔을 때인데 그때부터 설리가 무슨 살이 쪘니 아니니 이런 걸 가지고 엄청 뭐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살이 쪘으면 얼마나 뭐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런 굴레를 일단 맨 처음에 씌웠습니다. 우리가 설리에게. 그런데 또 살을 빼고 나타났어요. 막 이후에 막 드라마를 찍는다거나 그러면서 점점 살이 빠지니까 지방 흡입을 해왔다. 뭐 성형 수술을 했다. 이러면서 또 설리한테 또 고나리질 또 설리에게 막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왜 살 뺐는데? 쪘다고 해서 욕했다며. 그쵸. 그랬는데 또 빼니까 뭐 지방 흡입을 했니 또 뭐 노래 연습은 안 하고 춤 연습은 안 하고 또 뭐 무슨 그런 외모 가꾸기에 뭐 혈안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열애설이 터지니까 엄청난 그 성희롱적 발언과 성희롱이라고 하면은 너무 낮은 단어고 수위의 단어고 거의 성폭력에 가까운 정말 언어로 하는 그런 성폭력들을 저질러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모든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의 연기나 그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 노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페미니즘이 또
부상하다 보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적 시각 같은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엄청난 공격이 가해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연예인이라서 아니면은 뭐 엄청난 톱스타고 대중적인 연예인이라서라기보다는 어릴 때부터라든지 너무 사회가 이 한 인격을 보호하고 인격으로서 대우해주는데 너무 안일했다기보단 더 심하게 너무 인격적으로 수많은 모욕을 가했다. 그렇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자살이라고 말하기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 근데 진짜 최근에는 뭐 악플을 읽는 밤인가? 네, 악플의 밤이라는 그 JTBC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저도 그거를 보진 않았거든요. 저도 안 봤긴 했는데 거기에 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 친구가 참 저도 그전에는 뭐 잘은 몰랐지만 대충은 알잖아요. 하도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내가 이거 왜 논란? 저는 연예계 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왜 이게 논란인가 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악플 읽는 밤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길래 그래도 이 친구가 그래도 멘탈이 그렇죠. 세구나. 난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게 진짜 악플을 읽고 이런 거에 도전하는 그 모습 때문에 좀 많은 대중들이 그것도 욕해 사람들이. 네, 뭐랄까 거기서 욕하는 사람은 항상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욕하고 당당하게 또 이렇게 대들면 또 욕하고 뭐 어떻게 해도 저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연예인 할 수 없는 그렇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채택돼요. 누군가에게 채택돼서 뭐 방송이든 뭐가 돼야 되고 사람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고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멘탈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사실은 스포츠나 연예인 이렇게 나의 평가가 너무 세상에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 그렇죠. 이 모든 일들이 사실 하기 되게 힘든 일이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뭐 저는 뭐 이렇게 우리가 모든 시민을 너희들 왜 그렇게 했어 뭐 어떻게 했어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려운 왜냐면 그걸 하는 게 또 시민들의 일상이잖아요. 연예인을 보면서 나는 쟤는 이래서 싫고 전 저래서 싫고 너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뭐 꼭 설리만이 아니고 누구에게든 난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쟤는 왜 저렇게 별론데 뭘 못하는데 왜 인기가 좋아? 왜 쟤는 뭐해 남자 배우에 대해서도 저는 똑같이 설리 말고도 저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SM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에 했어요. 왜냐면은 자사 소속 그 배우,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이 지금 이미 2명이 이런 일을 겪었고 제대로 된 어떤 멘탈 관리를 못 받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그 어린 친구들에게 이제 큰 돈을 주면서 큰 수입이 벌어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스타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동안 교육적인 측면이나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 되게 많이 못했고 그것을 우리가 문제 삼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이런 식의 어떤 뭐 그런 우리 프로듀서 101 같이 인기를 통해서 사람을 극한으로 막 몰아가는 그런 작업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설리를 왜 싫어했어? 왜 그랬어? 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복합적인 어떤 우리의 잘못된 모두가 공범인 그런 분위기는 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이 그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장사를 해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했어요. 그러니까 설리가 뭘 하면 뭘 했다고 욕을 하고, 그렇죠. 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 연애를 하면 연애를 한다. 그냥 SNS 뭐 올리면 올렸다. 네. 뭐 하면 뭐 한다. 네, 그러니까 저도 관심이 없는데도 제가 알고 있을 정도면 예. 진짜 얼마나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설리가 점점 그러는 과정에서 욕을 먹는 과정에서 일종의 페미니스트 같은 그런 뭐 실제 그 사람의 사상은 내가 모르겠지만은 그런 느낌을 주는 뭐 노브라를 난 하겠다라고 이제 처음에는 실수인가? 왜 사람들이 정말 왜 그 얘기를 노브라라는 얘기를 왜 이렇게 집요하게 아니 남이사 입던 안 입던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나라고 했는데 이제 설리가 노브라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다음부터는 마치 그 사람이 최전선에 있는 페미니스트인 것처럼 엄청난 공격을 또 받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언론은 정말 책임져야 되는 이런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논평은 사실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미 그 이전에 잘못한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지금 사망한 지금부터라도 그걸 다시 또 화제로 삼아서 그걸 막 시리즈로 막 엮어가지고 또 다시 뭐 설리는 이러이러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안 그랬던 것처럼 뻔하다는 거지. 자기도 그런 보도를 계속 내놨던 그런 언론사들이 마치 우리는 안 그랬던 것처럼 설리는 살아생전 뭐 이런 논란에 이런 논란에 휩싸였었고 이러저러 해서 그러면서 뭐, 재생산하고 그쵸. 막 확대시키고 그러면서 그 사진들을 다시 보여준다거나 뭐 자기 아무튼 너무 화가 나는 건 자기는 안 그랬던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의 논란을 짜깁기 해가지고 계속 올릴 가능성이 너무 높고 이미 유튜브에도 유튜버들이 만든 영상도 그런 게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이 문제 지금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고 추모 그러니까 애도를 하는 기간에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성찰과 반성이 있는 그렇죠. 내용이어야지 그게 아니고 이거를 그렇게 흥미 위주로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뭘 보고 싶어 해요. 나는 그 마음이 국민의 마음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 그렇죠. 설리가 왜 죽었을까? 설리가 도대체 왜냐면 잘 모르는 네. 이정희 PD처럼 뭐야? 왜? 뭐 그동안 그렇게 욕먹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제 SNS를 보던 기사를 보던 유튜브를 보던 뭔가를 찾게 돼 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그렇죠. 게. 그렇게 되면 언론을 볼 수밖에 네. 없는데. 근데 그걸 볼 때 그 마음을 이용해서 장사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사를 해 먹는데 그 와중에 사람의 그 논란을 다 엮어가지고 고인을 더 다시 한번 그 모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진, 기사 내용, 그러니까 과거의 논란 이 모든 것들을 엮어가지고 전혀 반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그대로 팔아먹는 거 이거는 정말 안 된다. 근데 실제로 그런 기사들이 나왔나요? 네. 네. 다시 그 기사 내용으로 넘어가자고 하면은 일단은 맨 처음에 이 기사를 전한 게 연합뉴스로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찾아보니까 일단 오후 5시 4분에 기사를 연합뉴스가 이제 일보로 올렸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그럼 속보가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서울신문이 오후 5시 11분 그러니까 7분 뒤 헤럴드 경제가 28분, 톱데일리가 29분, 국민일보가 35분에 기사를 이제 순서대로 올리는데 그때 쓰는 사진이 설리가 과거에 구설수에 올랐던 사진들을 쓴 거죠. 근데 그렇게 쓰게 되면 구설수에 올랐던 사진은 무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사진들 있잖아요. 뭐 노출, 그다음에 이상하게 되게 야해 보이게 이렇게 찍히는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 캡처를 하다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만 골라서 썼다. 네. 가려서 써야 되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리가 사망 소식을 전하는 이 기사에서마저도 그랬고 사실 이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서 차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설리와 관련해서는 저도 꼭 뭔가 보고서를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설리가 무슨 어떤 구설수에 오르고 어떤 일을 했던지 간에 옛날에 그런 논란이 됐던 뭐 노출 사진 이런 걸 막 가져와가지고 썸네일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썸네일이나 뭐 페이스북 아니면 트위터 이런 사진에 뜹니다. 그런 게. 그러면은 눌러보게 된다고요. 대중들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사진을 가지고 장사를 하던 그걸 아직도 못 버리고 이 사람의 이런 비고를 전하는 이것에서마저도 그런 사진을 썼다. 아이고. 근데 이제 나는 그걸 보는 가족들이나 주변 자기 친지들이나 그쵸 동료들이나 너무 그런 막 치가 떨릴 것 같아요.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래서 근데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시민들과 누리꾼들이 여기에 반응을 해서 막 댓글을 달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사진 당장 내려야 된다. 그랬더니 저희가 이 논평을 쓸 당시에는 4개 매체, 지금은 4개 매체를 말씀드렸는데 이 4개 매체 정도가 초반에 이렇게 올렸고 그 뒤에는 이 비슷한 사진을 더 많이 올렸는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네. 근데 비난을 받으니까 이 4개 매체도 다 내렸고 어쨌든 그 사진 이게 정말 문제였고 사진뿐만 아니라
글로도 그러니까 기사 내용으로도 고인을 욕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방송사나 뭐 신문사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설리의 경우에는 워낙 살아있을 때 논란이 많이 됐다 보니까 살아있을 때 어떤 논란이 됐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일을 지금 언론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정치인이나 누군가가 돌아가셨으면은 그의 업적이나 그의 살아 생전의 그 발자취 같은 것들을 프로필 같은 것들을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설리의 경우에는 말해줄 게 그런 것밖에 없나요?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배우고 가수였는데 이 사람이 이 문화계나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런 거는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야, 진짜 너무 심하다. 네, 이거 너무 진짜 너무 지금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지금 이 논평에서도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연합뉴스가 5시 4분에 기사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일보가 5시 35분에 올린 기사에서 노브라를 주장했던 설리가 사망했다. 이런 수식어를 단다든지 한국경제의 경우 오후 5시 57분에 올린 기사에서 설리가 이때까지 받았던 비난과 관련된 논란들이 막 다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진과 비교해서 덜 나쁘지 않다. 너무 똑같이 이 사람을 모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 기사만 보면 부고 기사에서 막만 보면은 세상에 논란만 남기고 떠난 사람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부고 기사 하면 흔히 이 사람의 기사도 아니야. 그냥 욕이야. 그렇죠. 그냥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진짜. 지난해에 이제 개정된 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고인의 인격과 비밀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호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설리의 경우에는 되게 모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리는 살아있을 때 훨씬 더 욕을 먹었죠. 살아있을 때처럼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 설리의 경우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설리는 살아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인격 모독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호해야 한다라는 말이 얘한테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그 기사도 있었거든요. 종현 뒤따른 설리. 뭐 하늘의 별대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같은 SM 아티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종현이라는 아티스트가 먼저 그렇게 이제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를 뒤따랐다고 표현하는 게 언론으로서 가능한가? 그러니까 죽음의 뒤를 따른다는 표현 자체가 일단은 감정적이고 굉장히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은 종현이 잘못했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먼저 간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느낌을 전 받았거든요. 일단은 그 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에서는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극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벼랑 끝 선택, 뭐 어쩔 수 없는 선택, 마지막 탈출구, 무엇을 이기지 못해서 뒤따라 자살 이런 말을 해선 안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경제가 오후 5시 57분에 쓴 기사에서 이런 제목을 달았고요. 그나마 바로 몇 분 뒤에는 설리 하늘의 별대다라는 제목으로 바꿨고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평범한 제목으로 또 바뀌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바꿀 정도면 자기들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거나 뒤늦게라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걸 계속 인식만 하고 있으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 언론인들이 이게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시민들도 거죠. 아는데 이거를 언론이 모른다고? 그렇죠. 그러면 알고 이제 장사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의도밖에 없었다라고 비판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을 하고 싶은 건 약간 저는 이게 밤에 나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기사들이 기대? 약간의 희망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뭐 방송 신문 가릴 것 없이 설리가 이때까지 어떤 논란을 가지고 살아왔고 살아생전에 정말 논란만 가득했던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고 사진 이런 것들도 다 막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놀라운데 그래도 한 번 더 말을 하자고 하면은 사진 이 사람의 죽음을 상업적 이익으로 쓰려고 사진을 선택하지 않아야 하고요. 않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그리고 인격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인격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살아생전의 어떤 발자취를 정리할 때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써달라 이런 말을 너무 하고 싶고 그리고 이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방 시도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인들이 얼마나 슬픔에 빠져 있겠어요. 지금 계속 이 설리 씨와 친한 연예인들이 계속 검색어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분들까지도 보호할 수 있도록 언론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나 권고 기준 이런 데도 다 나와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자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 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을 꼭 마지막에 붙여야 된다. 이 속보로 나갔던 것들은 대부분 안 지켰어요. 그런 걸. 속보는 거의 내용이 없으니까. 제목만 속보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사진과 이런 내용을 담고서 뒤에 이런 것도 전혀 안 붙이는 기사들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 기사들이. 그래요? 네. 근데 속보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사인이 안 밝혀진 상태니까 그거를 써버리면은 이제 자살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나는 그렇게 되면 난 속보를 안 썼으면 좋겠어. 저도 그러면 속보를 안 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속보를 안 쓸 수는 없어요. 속보 제목이 사망 확인 안 됐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인 안 됐으면 쓰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망 경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은 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 이렇게 쓴단 말이죠 제목에. 그래놓고 이런 걸 뒤에 안 붙이면 저는 약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포털도 진짜 문제인데 지금 진짜 실시간 검색어가 약간 지금 설리로 도배되어 있고 그 주변인들도 도배되어 있고 먼저 그 SM 아티스트라고 묶인 지금 종현도 지금 계속 실시간 상위에 지금 계속 올라와 있는데 포털에서 이거 분명히 뭔가 어떤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뭔가 해야 된다.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해왔잖아요. 포털도 무조건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고. 그런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데 이렇게 손을 놓고만 있어도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팍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부적절한 사진이나 부적절한 내용이 실렸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좀 잘 포털과 언론사가 협의를 해서 이걸 시스템화해서 이런 일이 안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뭔가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언론사들 진짜 이거에서 얼마나 벌어요? 많이 벌겠죠? 지금 이런 위키트리나 이런 특히 유사 언론 쪽에서는 더더욱이 관련 기사 그동안에도 정말 많았어요. 관련 기사가 인사이트나 그리고 지금도 제가 좀 전에 들어가 보니까 제일 머리 기사로 이제 설리 관련된 내용이고 여전히 설리에 대한 악플이 너무 많다라는 기사를 올려놨더라고 인사이트가. 악플이 많다고? 네. 악플이 많다고요? 네. 지금도? 네. 도대체 몇 명을 죽이고 몇 명한테 이렇게 해야 끝이 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인사이트 기사한테 너무 화가 나는 게 이제 첫 메인 기사예요. 인사이트에 들어가면 처음에 뜨는 건데 설리 사망 소식에도 계속 달리고 있는 악플 수준이라고 해서 악플을 다 캡처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악플이 막 악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악플들이 되게 많아요. 죽으려면 죽기 전에 까지 이런 식의 내용.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는 이걸 다 지금 기사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성희롱 그리고 비난, 정신병이다, 관종이다 이런 식의 그 비난들 있잖아요. 설리에 대한 근데 이 기사는 굉장히 그럴싸하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마치 우리랑 다 똑같아. 얘기해놓고. 우리랑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보고서처럼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이 다 보여줘 버린 거야. 캡처해가지고.
그 글들을 모아 집대성. 나 그래서 어저께 이 논평을 보면서도 쓰면서도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지 않는 방법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고민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찌지. 왜냐하면 계속 이런 보도 나올 거예요. 악플 가지고 이게 처음 시작이고요. 앞으로 이제 장래가 시작되고 뭐 누가 오고 연예인들이 한 마디씩 할 거 아니야. 친구들이 지금 이미 그런 기사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막 그거 하나 하나를 다 기사화하면서 누구를 원망하면 그 원망한 사람을 또 가서 이제 하고 그 사람의 악플을 그 사람 관련된 악플을 또 모아서 보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장사라고 하는 게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사 이외의 목적은 사실상 없는 거야.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이거 지금 어뷰징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특히 굉장히 친했던 특히 또 구하라 씨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논란으로. 그러면 그걸 연결시켜가지고 이 사람 반응이 어떨까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자살보도 윤리 강령이 너무 어려워서 못 지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어제 제 개인 페이스북에는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설리 관련된 어떤 구설수도 그냥 쓰지 마라. 그리고 설리 사진을 쓰지 마라. 그러니까 진짜 영정사진 하나 딱 올리는 거 이외에는 제대로 된 사진을 올리는 거 이외에는 과거의 어떤 사진도 지금 이 시기에는 안 쓰는 게 그게 예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친구들이 와서 또는 오지 못하고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서 친구들이 지금 막 쓰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SNS로. 그거 하나하나 기사화하면서 또 그 사람은 어쩌저쩌 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풀어나가는 이게 베르테르 효과를 주거든요. 끝도 없네 진짜.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는 고인에 대한 그 모욕을 하지 말라, 모독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지만 자살이 연쇄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 친구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도 베르테르 효과를 굉장히 많이 뭐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미개한 수준으로 우리가 보도를 했었고 제발 그렇게 보도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종현 때 우리가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성숙했었다라는 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종현 보도의 초창기는 똑같았는데 끝으로 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도 되게 빠르게 논평을 썼고 그리고 그 밑에 달리는 뭐 우울증 어쩌고 우울감을 느끼시면 어쩌고 그 문구도 거의 다 달렸고 그래서 종현 보도는 그나마 잦아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좀 걱정한 거는 종현이 남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그친 것 아닐까. 왜냐하면 이게 여성 연예인에 대해서는 좀 더 언론이 더 그런 게 좀 함부로 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래까지 아마 대단할 거예요. 그래서 보도를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성숙하게 보도를 안 하는 모습인데 뭐 인사이트 이런 데다가 그걸 요구할 수는 없고요. 당분간은 집중해서 진짜 이게 쓰레기 기사는 그냥 바로바로 욕을 받아 먹어가지고 이제 아내가 장사하다가 그 장사로 재미 버는 것보다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되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저는 이거는 우리가 좀 감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보도들은. 그 장면도 충격적이었는데 오늘 오기 전에 본 건데요. 그 설리 고인이 응구되는 앰뷸런스 있잖아요. 앰뷸런스 문 열린 거 안을 막 기자 카메라들이 수십 개 카메라들을 막 들이대면서 찍더라고요. 이 장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 저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문제가 많아서 보고서 논평을 쓴 게 아니고 제발 멈춰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지 말자라고 이제 미리 말을 한 건데 아마 좀 더 챙겨봐야지 될 것 같고요. 혹시 기자들 이름이 있나요? 저희가 문제 보도라고 지적한 언론사들? 뭐 다 이름 없는 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뭐 얘기는 한번 하죠. 이름 시원하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서울신문 문제의 사진을 쓴 제일 처음 기사는 서울신문으로 제가 이제 파악을 했는데 그 서울신문의 강주리 기자라는 분이 이걸 쓰셨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헤럴드 경제로 파악이 되는데 헤럴드 경제 정세희 기자, 톱데일리의 연진우 기자, 네, 국민일보의 정창교 기자, 그리고
또 문제의 한국경제 기사는 김예랑 기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여기 또 네, 이름을 올릴지. 네. 네. 나는 3살입니다. 나는 11살입니다. 나는 2살입니다. 자살 위기를 넘기지 못했다면 누리지 못했을 두 번째 삶.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전화 한 통화가 저를 살렸어요. 벼랑 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얘기도 털어놓게 되니까 그게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끊지 말고 연결하세요. 자살예방센터 1393.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원연 신문 모니터. 고나리질 특집. 고나리질. 고나리즈는 뭐야? 고나리질이라는 뜻인. 아, 질? 네. 질. 이게 관리한다는 뜻의 오타에서 나온 건데요. 관리를 네, 그러니까 오타로 치면 고나리. 네. 저 원래 그런 단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 고나리. 그래요? 네. 관리를 오탄해서 나온 건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막 남의 일에 쓸데없이 막 참견하고 훈계하게 좋아하는 자기는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뭐 그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아, 이게 고날이라는 게 훈계라는 뜻이야, 결국은. 그러면 실제로는 관리라기보다는 약간 훈계, 훈수. 그러니까 지나치게 네. 참견하고 이런 거. 딱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기는 보태준 거 없는데 막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벤 너는 왜 이거 안 하냐, 막 너는 이것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네. 거죠. 자, 그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일단은 요건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제 9월 27일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여성 검사가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유일한 여성 검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일부 네티즌들이 인신공격을 했대요. 그러자 조선일보와 한겨레 등 여러 언론에서 이 사안을 다뤘는데요. 특히 여성 검사를 특정해서 신상을 노출시킨 일부 네티즌들의 행동은 여성 혐오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는 뭐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선일보 그리고 한겨레 등등 여러 언론에서 일단은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지적했는지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려주세요. 그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김모 검사의 얼굴 사진이나 나이, 출신, 학력, 사생활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이제 노출시키고 이 사람들의 막 그 온라인에서 조리돌림하는 그런 행태가 나타났고요. 또 나타났고. 그래서 한겨레의 경우는 여기다가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그릇된 비난이라는 지적과 함께 여성 혐오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한 개인의 인격권이 이제 침해당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인데, 네티즌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여성 검사를 특정해가지고 막 저급한 외모 품평을 하고 그 모욕을 했는데,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 대한 지적은 마땅한 것인데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조선일보가, 저희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조선일보가 갑자기 이 여성단체, 인권단체를 비판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여성단체와 인권단체가 자기네들 성애착에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저는 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비판의 방식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한 사람의 인격권이나 한 사람의 그 뭔가를 털어서, 그 개인정보를 털어서 막 비판해서 그 왕따시키거나, 그러니까 괴롭히거나, 그 다음에 반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또 이제 엄청나게 공격을. 뭘 해도 욕먹는 거네요.
너는 왜 가만히 있어?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가 제목은 조국 수사 여검사 외모 테러에도 여성 인권 단체는 침묵입니다. 자, 이 보도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 첨언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조선일보에 그런 식의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뭐 보도를 안 했다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는 막 보도 가치가 있는 거를 보도를 안 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성 단체들이 안 그래도 요즘 조선일보 때문에 좀 바쁜데 그 막 이렇게 막 네티즌들이 온라인에서 괴상한 짓 하는 것까지 일일이 다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여성단체 직원들이 막 대기업 수준이라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나리질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선일보가 그 어떤 사건이랑 비교를 했냐면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달창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랑 비교를 했는데요. 이때 여성단체가 그 바로 논평을 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말이 되는 소리인지 사실 아니 나경원 대표가 얘기한 거랑 네티즌이 얘기한 거랑 지금 그렇죠. 그 말의 수준의 권위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 사회적 책임에서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거 어떻게 그 1대1로 비교를 해서 아니 뭐 다 쓰면 좋지. 나는 여성 인권 단체가 이런 것도 지적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든 이건 정파성을 떠나서 이런 말을 하지 맙시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최근 조국 정국 관련한 그 여러 그 보도에서 뭐 이 모모 같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그 뭔지 알죠? 장애인 비하 발언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 여상규. 네, 그 여상규 의원이 한 그 발언이 진보 커뮤니티나 또는 그 거기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그 표현들이 정말 불편해요. 그것처럼. 아니 그래서 뭐 장애인 단체가 뭐 항의하고 네, 그러니까 그래 뭐 조국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걸 떠나서 그 말 좀 빼고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지적할 수 있다는 거지 장애인 단체는. 그럼 여성 단체도 저는 마찬가지로 아니 조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뭐 그 찬반 압수수색에 대해서 찬반이 있던 말던 간에 왜 사람 외모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권 문제 그러니까 사람을 털어라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해야 될 말을 모두 다 잘하고 있냐고. 우리 민원연도 정말 해야 될 논평이 수도 없이 많은데 다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인력이나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될 때가 되게 많아. 그걸 정신 차리고 놓치지 않고 짚고 가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것과 막 의도적으로 엄청나게 침묵하고 막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사는 굉장히 악의적으로 지금 이 입장이나 성명을 내지 않은 게 아쉽다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내용이. 예,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 단체가 정치적으로 움직인다. 편향적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그 여성 단체들이 조선일보의 세계관에서 막 친문 단체랑 한 통속으로 보고 있다. 조선일보가 그런 증거들이 또 나오는데요. 그 조선일보가 맘카페들을 언급을 하는데 맘카페가 여성 혐오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해오던 네티즌들이라고 이제 하면서 이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언급된 맘카페는 조선일보가 그간 계속 보도를 하면서 친문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로 점 찍어놓은 곳인데요. 규정을 해놓은 것인데 그간 조선일보가 그 여성단체랑 맘카페가 현 정권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기사를 계속 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일보는 이제 예전에 낸 기사 중에 친문 맘카페에서도 반조국 목소리 62%가 사퇴해야라고 쓴 기사가 있는데 이게 맘카페에서 그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이제 물어서 쓴 거거든요. 맘카페에서? 네. 온라인 여론조사를 했다. 네, 온라인 투표를 그걸 조선일보가 기사로 썼다고요? 네. 그렇군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네.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이 맘카페를 극성 친문 맘카페라고 하면서 맘카페인데 친문이었던. 네, 극성 친문. 그거는 조선일보가 그냥 정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성 단체들도 뭐 극성 친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 이 맘카페는 사실은 여성 인권 단체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이거는 그야말로 막 그냥 엄마들이 커뮤니티예요, 그냥. 커뮤니티 하는 건데. 네,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조선일보가 여성 단체 활동에 평소에 얼마나 많이 굉장히 주요하게 생각해서 너무 주요해. 그래서 조국 여검사의 조국 수사한 여검사가 그런 지금 여성인데 인권 침해를 당했어. 너무 화가 나. 근데 여성 단체가 말해주지 않아. 더 화가 났어 지금. 그런데 그 마음을 알겠다고. 그러면은 평소에 다른 여성이 뭐 하다못해 설레든 누구든 다른 여성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어. 그럴 때 얼마나 그러면은 그 여성단체가 뭔가 이슈를 내놨을 때 얼마나 반응해줬었던가가 중요하잖아요. 여성단체가 내는 논평을 그럼 보도를 해준 적이 있느냐. 뭔가 액션을 했을 때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좀 봤다는 거죠. 7월 8일에서 10월 8일까지 대략 3달이네. 그죠? 네, 저희가 러프하게 검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취재원으로 딱 여성단체로 취재원이 언급된 경우를 검색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봤더니 보도량이 어땠는지. 네, 그렇게 봤더니 경향신문이 9건 나왔고요. 한겨레가 12건 나왔는데 조선일보가 3건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3건이었고 동아일보는 0건, 중앙일보는 1건. 그 동아중앙은 양신문이 있어. 0건 1건 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조선일보는 꼴랑 3건 보도해놓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요. 그 여성단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냐 봤더니 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유죄 판결,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 기자 무죄 판결.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 때문에 여성단체들은 바쁜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정폭력을 비롯한 각종 기자회견에 참여한 여성단체, 이렇게 여성단체들이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요 3달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한겨레에서 보도된 여성단체 관련 기사들이거든요. 네. 한겨레랑 경향은 이런 여성단체의 활동들에 주목했고 이들의 코멘트를 지속적으로 실어주고 있었는데 조선일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조선일보는 이제 이번 이슈에 유달리 열을 올리면서 여성단체와 인권단체의 반응을 요구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진짜 말 그대로 훈계질만 하는 거죠. 뭐 그냥 한마디로 여기 나오는 말만처럼 위선적인 행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조선일보에서 인권 관련해가지고 뭐 기억나는 보도가 있으세요? 그럼 세계일보나 조선일보 이런 데가 인권 보도가 생각보다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주제가 탈북민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지. 저는 북한 인권밖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그 인권도 되게 중요한 인권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뭐든지 뭐 그리고 조선일보가 예전에 그 계층 간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보도를 한 10년 전에 했는데 그 보도도 굉장히 좋았어요. 10년 전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교육 문제나 이게 그 빈부격차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서 이게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을 굉장히 미리 잘 지적하는.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가 괜찮은 기획 보도들도 해. 근데 항상 프레임이 문제야. 그러니까 그 보도 자체는 상당히 괜찮을 때가 많은데 이 프레임이 어디 이렇게 자기네들이 보여주고 싶은 데만 보여주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보도도 자기네들 이 지적이 정말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니네가 이런 지적을 하려면 여성 인권단체가 침묵하는 게 좀 아쉽다라고 말을 하려면 평소에 니네들이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여성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느냐. 여성 인권 얘기하면 지금 엄청나게 공격받고 그러는 어떤 그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이걸 걱정이라도 니네가 한 적이 있느냐. 저는 진짜 걱정스럽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의 이런 분위기가. 근데 너무 보도를 제대로 안 하다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 웃기시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네. 뭐 노동자 인권을 말할 것도 없고 뭐 안 하잖아요. 뭐 오히려 무시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고. 네, 많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합시다. 댓글은 나중에 내일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